네, 반갑습니다. 김성곤 기술사입니다. 자, 오늘로서 세 번째 연소공학에 대한 연결고리 세 번째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염 일주 한계, 최소 발화 에너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염 거리, 최대 안전 틈새, 하염 일주 한계 이런 거 위주로 볼 건데요. 일단은 출제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7회에 하염 일주 한계하고 하염 일주 한계에 대한 실험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3회 애호납 하염 무염 영역과 소염 거리, 무염 영역과 소염 거리, 그리고 화염 방지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화염의 전파와 관계 있는 다음 용어를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봤고요. 이렇게 111회인데요. 111회의 소염 거리와 최대 안전 틈새를 최대 시험 안전 틈새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물어봤네요. 그죠? 그래서 소염 거리가 93회에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하염 일주 한계가 77회에 나왔던 부분들을 묶어서 다른 용어로 최대 시험 안전 틈새라는 어떤 용어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공부할 내용은 하염 일주 한계, 최대 안전 틈새와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실험 방법, 그리고 뭐냐면 소염 거리, 그리고 무염 영역. 자, 요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뭐 시험은 3번 정도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11회에서 멈췄기 때문에 다음 시험이 129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73회부터 93회까지가 16회 정도의 출제가 되었고 93회부터 111회니까 17회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 107회부터 129회가 18회니까 반드시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올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3번 출제가 되었다. 어떤 회전율을 봐서 출제될 어떤 그 회차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별표 4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 어떤 테마를 잡았습니다. 자, 하염 일주 한계를 보기 전에 최소 발화 에너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최소 발화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 발화 에너지를 좀 볼게요. 그래서 자, 어떤 가연성 혼합기가 가연성 혼합기가 자, 가연성 혼합기가 점화될 수 있는 최소 에너지죠. 발화될 수 있는, 점화될 수 있는 최소 에너지. 이것이 최소 발화 에너지입니다. 그죠? 최소 발화 에너지인데 이 최소 발화 에너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원계에서 활성계, 생성계. 자, 원계에서 그다음에 활성계. 자, 이렇게 생성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원계에서 활성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뭐냐면 이 필요한 에너지가 최소 발화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활성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상태, 활성 라디칼이 만들어지면 바로 산소와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내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어떤 올릴 수 있는 에너지, 그것을 최소 발화 에너지라고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자, 최소 발화 에너지는 이는 2분의 1 CV 자승인데 원래 어떤 최소 발화 에너지의 관점은 이런 거죠. 자, 어떤 전극을 두고요. 전극을 두고 전압의 크기를 조정해서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고 전류의 크기를 조정하게 되면 전류의 크기에서 여기에 어떤 점화되겠죠. 여기에 점화될 겁니다. 그죠? 자, 점화될 겁니다. 자, 이 점화되는 에너지를 파악해 보는 거죠. 왜 파악해 볼까요? 자, 여기에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발화가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에너지냐,
2A 에너지냐, 2A 어떤 네 있는 부분들이냐, 2B에 있는 부분들이냐, 2C에 있는 거냐.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 최소 발화 에너지는 최소 점화 전류비로 표해요. 최소 점화 전류비를 가지고 뭐예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물질의 위험성을 뭐 한다고요? 물질의 위험성을 판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최소 점화 전류비. 그래서 최소 점화 전류비는 메탄이 가지고 있는 메탄의 최소 점화 전류분해 그다음에 비교하는 물질의 최소 점화 전류. 자, 하면 전류비가 되고, 이 전류비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메탄을 기준으로 이 비교 물질이 얼마만큼 위험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0.45냐, 0.45에서 0.8이냐, 0.8 이상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누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0.8초가, 0.8을 초과, 그 다음에 0.8 이하, 그 다음에 0.45 이상, 그리고 0.45 미만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2A, 2B, 2B로 나누고, 여기에 있는 들어가는 가연성 가스를 실험을 해서 얼마만의 위험성을 판별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부분들은 여기에 에너지를 알고자 하는 거는, 최소 발화 에너지의 개념, 최소 발화 에너지의 공식, 그다음에 최소 발화 에너지의 어떤 위험성을 판별한다. 자, 이것은 결국 뭐냐면 본질 안전 방폭 설비, 본질 안전 방폭 설비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본질 안전 방폭 설비는 어떤 거예요? 에너지를 제어해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것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질 안전 방폭 설비는 제너 베리어, 아이솔레이트 베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건데, 제너 다이오드는 전압을 어떤 일정한 한계치를 이렇게 맞추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입력을 할 때 부하 쪽에 전기가 공급될 때, 자, 입력하고 부하 쪽에 공급될 때, 자, 이렇게 제너 다이오드를 써서 전류를 제어하죠.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어떤 물질이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가연성 가스가 얼마만한 가연성 혼합계 형성이 돼서 얼마만한 어떤 에너지를 주어졌을 때 폭발이 되는지를 알고, 그 폭발되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2A, 2B, 2BC를 구분해서 얼마만한 에너지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판별하는 거죠. 결국은 본질 안전 방폭 설비를 설계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소 발화 에너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최소 발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저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의 개념, 최소 발화 에너지의 공식, 그 다음에 최소 발화 에너지의 위험성, 가스 위험성, 그리고 최소 발화 에너지의 어떤 대책,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자, 하염 일주 한계 최대 안전 틈새입니다. 자, 하염 일주 한계 최대 안전 틈새인데, 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는 드라이브를 통해서 잠궜다가 열렸다면 이 틈새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 틈새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가스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점화봉이 있는 상태입니다. 점화봉이 있고요. 자, 여기도 가스, 공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여기서 틈새를 처음에는 굉장히 낮게 했어요. 틈새를 굉장히 작게 해서 틈새를 해서 이렇게 화염을 점화봉에서 점화시켜서 그 전파되는 어떤 부분들 보고, 전파돼서 여기에 가연성 가스가 착화되지 않는 상태를 안전 틈새라 하고, 착화되지 않는 것을
착화되는 것을 화염일주라고 그러고 착화되지 않는 것을 화염일주한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틈새에서 예를 들어서 0.1에서 틈을 통해서 보내서 착화되지 않는다. 0.2에서 착화되지 않는다. 0.3에서 착화되지 않는다. 0.4에서 착화되지 않고 0.5에서 착화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이 가연성 가스는 최대 안전 틈새는 0.4mm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 안전 틈새는 점화봉에 의해서 점화를 시켜서 틈을 통해서 전파되어서 외부의 가스가 점화되지 않는 최대 간격이니까 최소 간격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최대 간격은 0.4니까 발화가 된 착화된 그 바로 밑에 단에 있는 부분들 그 전극의 틈새가 최대 안전 틈새 그다음에 하염 일주 한계가 되겠죠. 자, 이것을 하는 이유는 왜겠어요? 여기 있는 가스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가스에 대한 위험성을 판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0.5mm를 기준으로 해서 0.5mm 자 2C 그다음에 0.2B 2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0.5mm 그다음에 0.5에서 0.9 자, 0.9.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틈새를 가지고 중요도를 따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도가 높고요. 높음, 중간이고 낮습니다. 자, 틈새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전파가 되니까 이 가연성 가스는 굉장히 등급이 낮은 어떤 등급이죠. 자,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최대 안전 틈새 하염 일주 한계를 하염 일주 한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하염 일주 한계가 실험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방폭 구조를 할 때 내압 방폭 구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폭 설비는 밀폐나 격리를 합니다. 그죠? 자,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그거와 가연성 가스를 밀폐 격리하는 어떤 부분들이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에너지를 조절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에너지를 조절하는 부분들이 본질 안전 방폭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본질 안전 방폭 설비 에너지를 조절해서 뭐라고요? 이제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본질 안전 방폭 설비. 자, 밀폐 격리된 부분들이 뭐 내압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부분들이 내압 방폭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틈새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 틈새를 가지고 위험도를 판별하고 그리고 가연성 가스와 점화원들을 어떤 격리 조치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화염 일주 한계라는 어떤 의미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거기에 무염 영역, 그 다음에 소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염 영역. 자, 두 개의 전극을 있잖아요. 두 개의 전극을 가지고 이렇게 화염이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전극을 가까이 가져오면 이 화염이 이 전극의 어떤 열 전도에 의해서 냉각이 되죠. 냉각이 되면서 여기 있는 화염이 없어질 거예요. 화염이 없어질 건데 그 화염이 없어지는 영역을 우리는 뭐냐면 데드 영역, 무염 영역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데드 스페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염 영역, 화염이 있는 상태에서 전극이 가까이 붙게 되면 이 전극에서 화염에서 전달되는 열 전도에 의해서 냉각되죠. 결국 방열에 의한 전극의 방열에 의한 냉각으로 화염이 없어지는 영역을 무염 영역이라 하더라. 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소염 거리가 있습니다. 자, 소염 거리는 자, 어떤 뭐 의미는 또 동일한데 자, 전극을 화염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까이 하게 되면요. 자, 이 화염이 전극을 통해서 열 전도에 의해서 전달되면서 방열이 되면서요. 여기에 화염이 없어지죠. 자,
없어질 때의 이 간격, 이것을 우리는 소염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무염 영역과 소염거리는 같은 어떤 기본 이론 선상에 있고요. 기본 이론 선상에 있어서 이 화염이 없어지는 영역을 무염 영역, 그리고 화염이 없어질 때의 간격을 뭐라고요? 소염거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전극 간의 관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또 뭐냐면 우리는 하염 방지기에 사용이 되죠. 자, 하염 방지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소염 소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염 소자 몇 개를 뭐라고요? 적층해서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화염이 전달될 때 여기에 화염이 소염 소자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은 물질들을 이용해서 뭐라고요? 좁은 텀을 통해서 화염을 전달시키게 되면 그 화염은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방열이 일어나면서 이 화염이 소염되겠죠. 자, 이 소염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는 화염 방지기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화염 방지기의 V는 K, D 자성의 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소염될 수 있는 최대 화염 속도입니다. 소염되는 최대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것은 재질이고요. 그럼 얼마만큼 이제 재질이 열 전도가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고, 자, 이런 부분. 이 L은 이 소염 소자의 두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염 소자가 두께가 크면 클수록 방열이 심하니까 소염되는 최대 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 이 세극의 간극인데, 세극의 간격이요. 이 세극의 간격은, 자, 이 부분들이, 자, 이 소염 소자가 이런 간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더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소염의 간격이 이런 간격이냐, 이런 간격에서 화염을 보내는 거냐, 아니면 이런 간격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더 촘촘한 간격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소염 소자는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세극의 간격이라는 부분들은 소염이 얼마만큼 촘촘하게, 그리고 전극으로 치면 얼마만큼 전극에 가까이 있느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소염되는 어떤 최대 속도는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화염 일주 안개 최대 안전 틈새에 대한 부분들을 무염 영역과 소염 거리를 알아봤는데요. 자,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가연성 혼합기가 발화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에너지 공식은 E는 2분의 1 CV 자승인데, 사실은 아까는 말씀 못 드렸는데 E는 2분의 1 CV 자승이죠. 자, 이런 전극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전기를 조절했을 때, 그죠? 불꽃이 일어날 때에 발화될 때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전압에 이렇게 비례를 합니다. 제곱에 비례를 하게 되고요. 원래 C라는 거는 정전 용량이라고 합니다. 정전 용량이라고 그러는데, 정전 용량은 전기를 가둬둘 수 있는 용량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전극에서 발생합니다. 이 전극에서는 입실론 D분의 S입니다. 자, D분의 S고,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 입실론이고요. 그리고 이 간극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의 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 가지고 정전 용량이고, 정전 용량이 크면 불꽃이 늦게 일합니다. 불꽃이 잘 안 일어나죠. 정전 용량이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크면 발화 에너지가 높아지더라. 잘 불꽃이 일어나지 않더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그런 의미를 아까서 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소 발화 에너지에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도 있죠. 거기에 영향 요소도 있습니다. 온도와 압력이냐, 온도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발화 에너지는 낮은 상태에서 되고요. 자, 농도는 가연성 혼합기가 화학 양용 조성비일 때 가장 낮은 상태에서 발화가 일어날 거고, 그 이상에서는 좀 더 발화 에너지가 높아질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고, 결국은 최소 발화 에너지는 뭘요? 어디까지 나와야 됩니까? 최소 발화 에너지는, 최소 발화 에너지가 얼마만큼 큰지를 안다는 이야기는 최소 발화 에너지에 의해서 가연성 가스 위험도를 판별해 놓은 게 있죠. 그것은 2A, 2B, 2C라 얘기했고, 2C가 높고 2C는
0.45. 그래서 메탄의 채소 점화 전류분에 내가 임의의 물질이 얼마만큼 위험도를 나타내냐인 거죠. 그래서 메탄의 채소 점화 전류분에 임의의 물질에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 물질의 채소 점화 전류비를 해서 그것이 낮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채소 발화 에너지는 방폭 구조의 본질 안전 방폭 설비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렇더라. 설계하기 위해서 어떤다고요? 발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가스의 위험성을 발화 에너지로 알아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염 일주항계 최대 안전 틈새는 틈새를 통해서 화염을 내부에서 점화를 시켜서 화염이 전달되는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연성 가스가 틈새를 가지고 위험도를 판별하고 있더라. 그리고 최대 안전 틈새는 결국은 뭐냐면 방폭 구조의 내압 방폭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렇더라. 그 전에 내압 방폭 구조는 또 어떻게 설계를 한다? 내압 방폭 구조는 최대 안전 틈새로 한다. 틈새가 얼마만큼 줄어지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어떻게 되는지 달라지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무염 영역과 소염 거리는 두 개의 전극을, 자, 이렇게 불꽃이 있는 상태에서 전극을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가까이 갖다 댔을 때, 예, 화염이 방열, 이 전극의 열 전도에서 화염이 없어지는 어떤 그 상태의 영역을 무염 영역이라고 그러고요. 그때의 거리를 우리는 소염 거리라고 그린다. 자, 그 소염 거리는 결국은 하염 방지기의 뭐예요? 세극의 간격을 설계할 때 사용하더라. 우리가 하염 방지기는 V는 소염되는 최대 속도는 얘는 K D 자승분의 L인데 이것은 세극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세극의 간격, 이 간격이 당연하겠죠. 간격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화염을 갖다 보냈을 때 화염은 잘 죽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소염거리 무염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이론이고 화염 일주 한계의 기본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간단하게 화염 일주 한계, 그다음에 소염거리, 그다음에 무염 영역 이런 것도 잠깐 보면서 채소 발화 에너지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채소 발화 에너지는 좀 중요했더라. 우리가 방폭 설비를 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밀폐 격리하는 방법 한 가지, 하나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거 한 가지. 이 두 가지에 크게 분류로 됩니다. 에너지를 조절하는 부분들은 채소 발화 에너지로 실험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등급화해서 나누어서 에너지를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밀폐 격리하는 부분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내압 방폭 구조에 있고, 그 내압 방폭 구조는 하염 일주 한계 최대 안전 틈새를 가지고 하더라. 그래서 하염 일주 한계가 뭐다? 최대 안전 틈새가 뭐다? 그리고 최대 안전 틈새는 그 틈새의 간격에 따라서 우리는 또 가스가 나눠져 있고요. 그 가스에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요? 내압 방폭 구조의 어떤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압 방폭 구조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무염 영역과 소염 거리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염 일주 한계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세 문제 정도 나왔다. 소염 거리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93회는 약간 복합적으로, 그리고 또 하염 방지기까지 연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16회, 그 다음에 17회, 지금 18회입니다. 그죠? 어떤 사이클상 나올 때가 됐고, 좀 중요한 설비이다. 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연소공학에서 한 두세 문제 이상 나왔던 거, 중요한 거 위주로 기존 출제됐던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